요양 등급 받는 방법은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등급이 안 나올 만한 분들은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악화를 막도록 하시고, 등급이 나올지 애매한 분들이나 나올 만한 분들도 한두 가지의 실수만으로도 등급 탈락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치매 어르신들 등급을 잘 받아서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요기요양입니다. 치매는 같이 거주하는 동거인이 치매라고 인지할 정도라면 많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적으로 하는 일상생활은 인지가 어느 정도 저하되어 있어도 모두 실행이 가능하고, 가족들이 퇴근하고 돌아와도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지 않고 간단한 한두 마디만 하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쯤 이게 뭐지? 하다가도 치매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넘겨버리기 일쑤이죠. 일반적으로 보이는 치매 행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분명 했던 대답인데도 같은 말을 반복한다든지, 집 밖에 나가서 집에 못 들어오고 헤매고 있다든지,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다든지,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가 있다든지, 대화를 진행하고는 있으나 말을 못 알아듣고 다른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는 사물의 이름을 기억 못하고 그거, 이것 이런 식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보이면 보건소에서 하는 인근 치매 안심센터에 들러서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확실하게 의심이 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고요. 그렇다면 옆에 도와주는 요양보호사라도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 전 영상에 달린 답글 중 하나입니다. 갑자기 치매 증상이 심해져 너무 힘드네요. 공단에 신청을 전화로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간단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치매는 진행성 질환이고 현재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진행을 더디게 하는 약제만 있죠. 따라서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매는 다른 질환과는 달리 진단을 받고 약물 복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치매가 의심된다고 등급 신청을 먼저 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확실하게 진단을 받고 약물을 먼저 드셔야 합니다. 일단 치매 약제를 드시는 분들은 등급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매 약제는 그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서 치매 검사를 시행해서 MMSE, CDR, GDS 등의 검사 수치에 따라 복약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약제 복용 자체가 어느 정도 치매가 진행되는 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신체적인 어려움인지 또는 치매로 인한 어려움인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등급을 받게 됩니다. 실제 저희 어르신 중에 둘 다 불편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미 치매 약제도 드시고 있었고, 그런데 보호자분이 개인적으로 등급 신청을 진행했고 처음 등급 신청했을 때는 거동이 불편한 것을 위주로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때도 이미 치매 약제를 복용 중이었는데 결론은 등급이 안 나왔습니다. 공단에서 조사 나올 때 반드시 치매 약제 드시고 있는 것도 같이 말씀을 해주세요. 물론 건보공단에서도 확인이 가능했을 텐데 놓쳐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쉬운 입장에서 찾아 나서서 얘기해야겠죠. 어르신 컨디션에 맞춰서 신체인지 인지인지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를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르신도 이후에 저희 센터를 통해서 연락 와서 가서 뵙고 거동보다는 인지에 중점을 두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인지 쪽으로 등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동이 얼마나 가능하냐도 중요하고, 인지는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인지냐 그렇지 않냐가 중요해요. 저희 어르신은 밥솥이나 세탁기 조작도 안 되었고 주변 정리 및 청소는 인근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등급 신청을 해서 안 나오게 되면 이의 신청을 하던지 아니면 다음 신청 시기에 다시 신청하던지 둘 중 하나인데, 어쨌건 처음 등급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어도 90일이 지나야만
재신청이 가능하고 처음 등급이 안 나온 결과로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도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결론은 둘 다 90일 정도 지나야 결과를 다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면 제대로 요양등급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지랑 관련된 부분은 안 되는 것만 말씀하세요. 어떨 때는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불필요한 말은 하지도 말고 꼭 안 되는 것만 말씀드리라고요. 저희 보호자분들한테도 그렇게나 강조하기도 하지만 다녀가고 나서 어땠는지 여쭤보면 하지 말아도 되는 말씀을 하기도 하셔요. 옆에서 주의를 드려도 이런데 혼자서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말만 골라서 하기도 하니 꼭 이용하고자 하는 센터를 통해서 등급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밖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지, 약을 먹고 또 먹는 게 반복되는지, 밥솥이나 세탁기 조작 등이 스스로 가능한지, 상한 음식을 구분 없이 먹진 않는지, 문이나 물건을 쾅쾅 닫으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는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도 옷을 훌렁훌렁 벗는 등의 행동을 하는지,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지 등 일반적이지 않는 행동들만 말씀하세요. 가끔 그래요. 보통 대화가 잘 되는데 한 번씩 이상한 말들을 하세요. 이런 말은 하시지 말고 어떤 이상한 행동이나 증상이 있는지만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영상이나 일기 등의 기록이 있으면 꼭 첨부해 주시고요. 건보공단에서 조사 나올 때 필요치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여주세요. 그리고 소견서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받아두면 적어도 2년은 유효하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장기 요양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방법을 알아두셔야 해요. 그리고 의사 소견서는 신체와는 달리 인지 쪽은 이미 복약 중인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으시도록 말씀드립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용하고자 하는 센터를 꼭 활용하셔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저희 어르신들 등급 신청했다가 결과 잘 받았습니다. 3개월 전에 등급 신청했었는데 등급이 안 나왔다고 해요. 물론 점점 컨디션이 악화되어서도 있겠지만 애초에 잘 해놔야 합니다. 봤을 때는 3등급도 나올 것 같은데 싶은 분들도 3개월 전에 등급이 안 나오게 된 분들은 첫 등급 신청한 지 90일 지나서 재등급을 신청 가능한 시기에 등급 신청을 해도 처음 등급 안 나왔는데 갑자기 3등급으로 점핑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안타까운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요기요양을 통해서 최근 몇 년 동안 등급 신청했던 분들은 모두 원하는 등급을 받으셨어요. 등급 안 나온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용하고자 하는 센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치매 어르신들의 등급받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요양을 고려하신다면 이전에 찍었던 90분 가족요양 등급 받는 방법의 영상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기요양이었습니다.